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4,700달러 마이너스 6.7%,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했고요. 무더운 날씨인데도 코인 주식하는 투자자들은 무서운 공포영화 한 편 시청했듯이 오싹한 장이었습니다. 21년, 22년 폭락장 다 거치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번 청사는 게임이 털기 분위기가 매우 강하고요. 비트코인이 2021년처럼 마이너스 50% 절반 하락했을 때와는 펀드멘탈 자체가 다르고 나스닥 루트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자금 들어올 수 있게 ETF 통로도 새롭게 뚫혀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으로 한국 코스피 마이너스 10% 빠지고 일본, 대만 할 거 없이 모두 하락이 큰데 정작 미국 증시 열리고 나서는 경기 침체 공포가 크지 않았고요. 엔캐리 청산도 2020년처럼 다발적이보다는 외환시장 국한될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신 비트코인이 54,000달러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 다음 주까지 주봉이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3만 달러까지 직행할 수가 있죠. 나스닥 ETF로 상장은 되었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코인도 나스닥 따라간다는 시그널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54,000달러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에서 9월까지만 행보를 해줘도 7만 달러 반등은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400달러 마이너스 10%, 맨하이트보다 이더리움 하락폭이 가장 크고요. ETF 된 이후 호재 사라졌고 아이코인도 반등이 어려우니까 하락이 큰 거죠. 이더리움 가장 많이 보유한 바이낸스 창평작 9월 29일 9월 말이나 출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리플, 솔라나, 도지 모두 하락은 했지만 ETF 소송 호재 있는 코인이라서 반등도 빠르게 하고 있고요. 대신 비트코인 도미너스 53.6%로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나스닥 반등 오면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먼저 오르고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55%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인은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충격이 오고 나면 결코 청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다는 점 21년부터 계속해서 경험을 했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다시 빼버리면서 내려가면 비트코인 도미너스 6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년처럼 비트코인 펀드멘탈 약했다면 이번 하락에 5만 달러 매도 유혹이 매우 강했을 건데 하루 전 하락 심할 때 중경투 캡처해놓은 코인 히트맵은 시뻘겋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마이너스 13%, 이더리움 마이너스 20%, 솔라나 마이너스 4%, 리플, 도지, 에이다 할 것 없이 전체 코인 폭락을 했었고요. 21년 5월 비트코인 마이너스 20%, 이더리움 마이너스 35%, 도지, 리플도 하루 만에 40% 청산도 된 적이 있어서 경험 있는 우리 중경투 가격들은 이런 장 오면 단타치기 좋은 장이다 생각이 되죠. 기간 개인 할 것 없이 팽세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나오는 건데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3만 달러 가는 거지만 54,000달러 한 달 유지해도 7만 달러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기간 개인들 시장 간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업비트의 김포만 봐도 투자자들 대량 매도하고 6%까지 올라왔습니다. 21년 8월 여기 구간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고요. 21년 코로나 버블로 묻지마 코인 투자했던 구간 지나고 이번 김프 반등 온 걸로 1월 비트코인 ETF 상장에 트럼프까지 코인 지지하니까 김프 폭등을 했고 이번 가격 조정에 김프 내려가면서 데드캣 바운스로 6% 급등을 한 거죠.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21년 8월 조정 전 여기 구간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 분위기나 선물 청산 규모도 공통점이 많은데 당시에도 중국 헝다 부동산 파산된다, 미국 부채 한도 못 갚으면 미국이 부도난다 등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루머로 코인 시장 끌어내렸던 구간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3만 달러 저점에서 5만 달러 간신히 회복을 한 구간이었는데 시장 루머 나오면서 나스닥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청산이 되었고요. 당시 파르장 금리나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터지고 금리나 늦게 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은 선물 ETF와 11월 템루트 업데이트 호재로 다시 한 번 더 신고점 갱신을 했었고요. 특히 연말로 갈수록 트럼프나 해리스 대통령 확정되고 나면 시장의 불안감 줄어들고 나스닥 상승과 함께 코인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8월 9월이 마지막 조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하지만 당시에도 비트코인 한 번 청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증시하고 다르게 나스닥은 하락이 크지 않았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2.9% 빠졌고 F더장 플러스 1%인데 결론적으로 1.5%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엔캐리나 미국 실업률 지표 상승에 처음 듣는 3회 법칙 이야기 나오고 워렌 버핏까지 역대급 현금화했다고 SNS 뉴스로 도배가 되니까 공포 심리가 극대화됐던 거고요. 이번 나스닥 하락 나온 것은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였고요. 실제치 55포인트로 예측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경기 침체 나타낼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야지 침체된다고 하는데 55는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인 거고요. 실업률도 4.3%에서 5%까지는 상승을 하더라도 충분히 금리 내리면서 실업률도 끌어내릴 수가 있죠. 엔비디아도 9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100달러 회복하고 F더장 플러스 상승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고평가되었다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 하락과 AI 데이터 센터 공장 건설 비중 줄어들면서 엔비디아 주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지만 엔비디아 여전히 AI나 반도체 섹터에서 1등 기업이고 성능도 가장 우수하고요. 최근 여러가지 경기 침체도 아닌데 호들갑 떨었다는 증거가 새롭게 나오면서 증시는 반등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19년 금리 인하하기 전에도 나사 마이너스 8.6% 조정했었고 이번에는 11월 대선 전이라 불확실성도 있는데 21년 바이든 대선 전 코로나 불장이었을 때도 대선 전 3분기 조정이 마이너스 14%에 그쳤습니다. 이번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 조정 이후 반등인데 이대로 상승하면 저점은 찍었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19년 7월 금리 인하했을 때는 페이셀 나오고 반등은 했지만 한 달 정도 횡보하면서 즉각적인 상승은 안 났습니다. 2달 정도 횡보 이후에 그제서야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 상승만 했고요. 때문에 나스닥 공포감에 근근히 버티기 나오기 시작하면 코인도 추가 하락 한 번 정도 더 나오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45,000달러까지 페이셀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상승하면서 54,000달러 상승하고 채널 하단까지는 회복한 상태고요. 서서히 내려오더라도 채널은 반드시 지켜줘야지 다음 상승에 채널 뚫고 상승한 움직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감기 후 비트코인 가격 반드시 올랐다는 규칙이나 ETF 나오고 성장한 펀드멘탈도 적용되었다는 점 재확인이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이대로 3만 달러 내려가면 금골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게 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고 신규 투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드시 여기 하락 채널만 유지해주면 7만 달러 회복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 나스닥 비트코인 하락의 가장 큰 원흉은 엔캐리 대규모 청산입니다. 엔캐리 대규모 청산이 정말 위험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초에는 엔캐리 청산으로 닷컴법을 일어나고 코인 주식 모두 나스닥은 대폭락을 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엔캐리 청산은 2000년도과 다르다고 합니다.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이 2주간 7만 계약이나 축소가 됐고 10만 7천 계약으로 생각보다 많이 남진 않았고요. 거기에 엔캐리 영향이 2000년처럼 자사시장까지 몰리고 물려있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식 폭락은 제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나스닥도 하락오다가 반등을 한 거죠. 2000년대에는 낮은 엔화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 빌려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었고요. 하지만 2000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 보면 22년처럼 급격히 상승을 했고 엔달러 환율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0.25%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올라가면서 청산이 또 나올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제한이 있는 거고요. 반등 빨리 온 미국 증시하고 다르게 한국 증시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코스피 장중에 마이너스 8%, 코스닥은 마이너스 1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로 크게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피보나치 0.50까지 하락을 온 건데 이번 삼성전자 하락은 시장에서 예상된 수순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연준이 6% 고금리 올리고 높은 환율에 삼성전자 주식도 매출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삼성전자 주가도 내려오면서 결국 97년 IMF 사태 터진 다음 삼성전자 주가도 바닥까지 내려갔고요. 바닥 회복하는 데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후에는 빠른 반등이 났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25bp, 50bp 내린다고 해도 여전히 5% 고금리이기 때문에 경제 체력 약한 국가일수록 증시 변동은 커지고 대표 증시도 하락 오면서 역대급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